안녕하세요. 챗GPT를 활용하는 영상을 만들고 있는 장피임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챗GPT를 이용해서 블로그 글쓰기를 할 주제들을 쭉 리스트를 만들고 또 주제들을 GPT-3 API에게 글을 쓰라고 지시를 해서 그 글을 자동으로 생산하고 그걸 웹사이트에 자동으로 발행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자동 블로그로 세팅을 해서 이 블로그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 달간 매일 5개씩 글을 발행을 한 것 같습니다. 뭐 며칠 안 한 것도 있고 최근에는 사실 잘 안 했어요, 운영을. 아무튼 이 자동 블로그에 대한 반응이 무척 뜨거웠는데요. 제가 한 달간 자동 블로그를 세팅하고 운영해 보면서 배운 점과 깨달은 것들을 이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챗 GPT를 블로그에 적용해야 되는지 제 나름대로의 해법을 정리했고요. 더 나아가서 AI 인공지능 시대에 창작자의 윤리에 대한 제 생각도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한 달간 얻게 된 제 개인적인 깨달음도 이야기로 담았습니다. 좀 거창하지만 진짜 하고 싶은 말들을 뒤쪽에 담았으니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자동 블로그의 현황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글 애드센스에서 광고 수익 창출이 거절됐습니다. 즉, 제 블로그는 광고 수익을 낼 수 없는 블로그라는 얘기예요. 거절의 사유로 로우 밸류 컨텐츠라고 품질이 낮은 컨텐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AI가 글을 자동으로 써주면 저품질 먹을 겁니다. 이런 식의 댓글이 많았는데 정말 그분들이 예상했던 대로 AI가 썼기 때문에 저품질을 받은 걸까요? 제가 광고 수익 창출이 거절된 이 원인들에 대해서 전문가분들께 자문도 구하고 제가 여러 가지 사례들 보면서도 분석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AI가 썼기 때문에 광고 수익 창출이 거절된 게 아니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짜 원인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블로그 글을 동시에 발행한 것이 광고 수익 창출 거절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5개씩 발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발행할 때 동시에 5개 글을 발행했어요. 몇 초 간격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에서 이 웹문서가 생성된 시간을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 이 개별 컨텐츠의 퀄리티가 높지 않다고 판단하게 된 주요 원인이 그 동시 발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분들이 최소 1시간 정도의 간격은 두고 글이 발행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모르고 동시에 자동 발행하도록 제 워크플로우를 세팅했기 때문에 이게 광고 수익 창출 거절의 주요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 블로그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주제로 한다고는 했지만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사실 거의 모든 것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이 보기에 제 블로그의 주제가 너무 광범위해서 이 블로그에서 다루는 컨텐츠의 퀄리티가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하게 된 거는 전문가분들께 자문하게 된 것도 있지만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서 AI가 생성한 컨텐츠로 구글 애드센스 승인을 나서 광고 수익을 내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블로그들을 많이 찾아보면 이 GPT를 활용해가지고 블로그를 하고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그분들이 검색 유입이 되는 것도 보여주고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현 시점에서는 AI가 컨텐츠를 생성했다고 해서 그게 광고 수익 창출이 거절되거나 검색 엔진에서 걸리지 않는 그런 어떤 페널티는 현 시점에서는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현 시점에서 이야기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비관적으로 생각하긴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앞으로 왜 플랫폼이 제재할 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시 발행 문제와 광범위한 주제만 해결하면 AI 자동 블로그 계속 해도 되는 거냐? 이게 광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유효한 전략이냐? 라고 저에게 다시 묻는다면 제 결론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오가닉 트래픽, 자연 유입이 거의 안 생긴다는 건데요. 제 블로그의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파란 선으로 보이는 게 일간 방문한 유저 수고요. 이 위에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게 페이지 뷰거든요.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중복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이제 계산하고 여러 페이지를 본 경우에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 한 200에서 300명 정도가 그래도 꾸준히 들어와 주고 계시고 페이지 뷰도 한 400에서 5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트래픽이 있다는 건데요. 근데 사실 이 트래픽의 소스를 분석해 보면은 이게 정상적인 자연 유입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제가 이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유입이 된 거예요. 검색 유입은 한 7%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 7%의 검색 유입도 키워드를 분석해 보면 순수하게 이 블로그가 다루는 컨텐츠로 유입된 분들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구글 서치 콘솔에서 사이트에 유입된 키워드를 뽑아볼 수 있는데요. 이 뽑아본 데이터를 보면 여기 대부분이 요 마인드풀 모자이크라는 제 블로그 이름으로 유입된 게 대부분이고요. 그것들이 게재 순위가 높고 이 블로그에 다루는 컨텐츠들을 검색하는 뭐 이런 키워드들은 검색이 되긴 되지만 이 검색에서 제 사이트가 노출되는 이 순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뒤로 가서 보는 사람 자체가 매우 적고 노출 자체도 매우 적게 되고 있고 노출이 되더라도 제 사이트로 최종적으로 클릭된 사람이 없습니다. 즉 이 블로그가 다루는 내용을 검색을 해서 제 사이트로 유입이 되는 자연 유입이 제 사이트가 한 달 운영하는 동안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즉 제가 그 광고 수익 창출이 거절된 사유를 해결해서 이 블로그를 계속 운영하더라도 자연 유입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동 블로그가 왜 이렇게 자연 유입이 저조한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그 원인도 제가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키워드나 주제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제가 이제 챗GPT가 선정해준 이제 블로그 주제, 얘가 추천해준 주제 리스트를 가지고 그 주제를 다시 API에 넣어서 이제 글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애초에 챗GPT가 저에게 제안해준 키워드나 주제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챗GPT가 추천해준 이 키워드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메이저 키워드이지만 그게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보셨던 것처럼 노출 게재 순위가 너무 뒤쪽에 있어서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메이저 키워드들을 추천해주거나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어서 검색이 거의 안 되는 별 의미가 없는 키워드들만 추천을 해줬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챗 GPT에서 이 키워드를 추출해주는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남성 패션에 대한 키워드를 이렇게 도출을 했는데요. 이렇게 도출된 키워드들을 구글 키워드 매니저에서 얼마나 구글 검색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 키워드가 경쟁적인지를 대략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분석을 해봤을 때 너무 경쟁적인 키워드이거나 검색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키워드들로 저에게 추천해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챗GPT가 추천해준 키워드 기반으로 글을 쓰는 거는 그렇게 좋은 블로그 전략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자연유입이 저조한 이유는 AI 컨텐츠의 낮은 품질입니다. 여러분들도 챗GPT를 통해서 글을 생성해 보셨으면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다소 브로드하고 핵심적인 어떤 포인트 같은 것들이 없고 그리고 말맛도 좀 없는 그런 글들을 생성을 해줍니다. 이 챗GPT의 이 글이라는 게 결국 인터넷 전체의 어떤 스냅샷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압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일반론적인 얘기, 좀 뻔한 이야기를 그냥 깔끔한 문장으로 써주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좋은 컨텐츠가 아닌 거죠. 물론 어느 정도 내용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이걸 제가 외부에 내 소셜미디어에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이트에 오래 체류하면서 다른 페이지를 살펴볼 정도의 흡입력 있는 글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글 입장에서는 이 컨텐츠가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구글의 검색 자원의 할당도 더뎌지는 거고 이 도메인의 그 검색 엔진 랭크도 잘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제 유튜브도 최근에 이제 챗 GPT 영상을 올려가지고 갑자기 구독자가 늘었거든요. 원래 제가 2년 동안 유튜브를 했을 때 구독자가 한 3,000명 수준이었고 조회수가 평균 1,000회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영상이 빵 터지면서 제가 알고리즘을 타게 됐고 그 알고리즘을 몇 개 영상이 탔기 때문에 그 다른 영상들의 조회수도 쫙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경험했거든요. 이러한 현상은 유튜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트래픽을 좀 견인해주는 좋은 컨텐츠들이 몇 개 있어서 그 컨텐츠들 통해서 유입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글을 퍼나르고 여러 글을 소비하고 했을 때 구글은 이 도메인의 컨텐츠가 유용하다고 판단해서 더 많은 검색 자원을 할당하게 되고 그 결과 더 많은 트래픽이 들어오게 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질의 컨텐츠를 깔아두는 게 블로그의 트래픽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건데 저처럼 GPT-3 API만 의존했을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사람들을 흡인시킬 만한 양질의 컨텐츠가 생성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현재의 문제는 아닌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플랫폼 차원이나 아니면 검색 엔진 차원에서 이런 AI가 생성한 글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생태계에서 좋은 컨텐츠가 유통되게 하는 게 이 포털이나 검색 엔진에서
자기 사용자를 잡기 위한 전략일 거잖아요. 근데 이제 AI가 생성한 글들, 컨텐츠의 퀄리티가 낮은 글들이 많이 유통하게 되면 이게 플랫폼 차원에서 이 플랫폼 전체의 가치, 이 생태계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글들에 대해서 현재는 없더라도 페널티가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AI가 생성한 컨텐츠를 가지고 블로그를 하더라도, 제가 네이버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최소한 구글 애드센스 수익화 블로그의 경우에 광고 승인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검색 엔진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략으로 대량의 글을 생산했을 때 그 컨텐츠의 질이 높지 않고 키워드 선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연 유입이 되지 않아서 사실상 블로그를 하더라도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전략은 플랫폼에서 제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천하거나 유효한 전략이 아닌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블로그를 할 때 챗 GPT와 GPT-3 AP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활용할 만한 요소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블로그를 하시는데 챗 GPT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제가 첫 번째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아이데이션입니다. 챗 GPT가 이제 생성형 AI로서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확 빠르게 발산을 해주거든요. 거기 중에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주제로 글을 쓸지 영감을 얻는 목적으로 활용하기 좋은데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쓴다고 했을 때 핵심 키워드가 있을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글을 쓰시기 마련인데, 와인 추천이라는 주제로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해라 해도 챗GPT는 어떤 와인 추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주제를 검색했을 때 사람들이 같이 관심 있어 하는 이런 연관 키워드를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 연관 키워드라는 게 즉 제가 쓰려고 하는 이 와인 추천이라는 주제에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이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하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면서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관점의 주제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 키워드들을 이렇게 입력하고 브레인스토밍 해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저는 이런 크롬 확장 프로그램인 AI PRM이라는 걸 설치해서 가이드 프롬프트를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럼 이 가이드 프롬프트를 쓰면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챗GPT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전제로 다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뭐 카피라이터의 역할처럼 적성해줘라, 검색 엔진 최적화를 고려해서 를 만들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사전으로 넣어주는 인풋들을 넣어주기 때문에 더 풍부하고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볼 거고요. 이걸 그냥 한글로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들을 연결해서 10개의 주제를 브레인스토밍 해달라고 해주고, 네, 이렇게 명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글로 명령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그 챗GPT에서는 영어로 했을 때보다 좋은 결과가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한글을 영어로 번역해서 그 영어로 인풋을 넣어서 질문을 하게 해주는 또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롬프트 진이라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깔면 요 번역해서 질문이라는 버튼이 생성이 돼서 요걸로 이렇게 영어로 바꿔서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10개의 블로그 주제를 이렇게 추천을 해주게 되고요. 이 블로그 주제를 보고 내가 어떤 게 좋을까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초보자 와인 추천인데 좀 브레인스토밍 해서 얘가 좀 새로운, 좀 흔치 않은 초보자 와인 추천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괜찮은 주제를 뽑아줬네요. 요걸 좀 더 한눈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저는 표로 정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로 만들어줘, 표 형식으로 정리해줘,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게 되면 얘가 표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 표를 어떤 식으로 그 열 구성을 할지를 입력을 해주면 제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토픽, 키워드, 그런 다음에 서머리 해가지고 제가 그 대략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요 10개의 주제를 주제와 키워드와 핵심 내용 요약으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키워드를 썼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요거를 한눈에 보고 하기가 좋겠죠. 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줬고요. 이렇게 봤을 때 뭐 고급 와인 추천이랑 뭐 선물 와인이랑 이 키워드를 합쳐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주제를 이렇게 만들어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적이지 않은 초보자 추천 와인을 중심으로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특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와인들을 초심자들에게 추천해 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주제의 아이데이션을 하는데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서 더 넘어서서 이 글의 아웃라인을 작성해 달라고 하면은 대충 어떤 식으로 쓸지에 대한 영감도 챗GPT를 통해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블로그 아웃라인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얘가 요거 주제에 맞는 아웃라인을 이렇게 써 주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 아웃라인을 보고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글을 쓸지 영감을 얻을 수가 있겠죠. 요 정도로 아이디에이션 하는데 챗GPT를 활용해서 써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초보자를 위한 와인을 할 때 이 와인에 대한 기본을 얘기해 주고 그다음에 독특한 와인들을 좀 추천해 준 다음에 같이 먹을 음식들을 추천해 준다. 팁들을 정리해 준다. 뭐 요렇게 글을 써 줬네요. 두 번째로 이제 챗GPT를 활용해서 블로그를 할 때 쓸 만한 방법이 초안 만들기거든요. 그래서 그 글의 초안을 만들 건데 그 이 초안 글을 그대로 쓰시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 유입에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그대로 쓰시기보다는 얘가 쓴 초안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더하거나 어떤 문체를 적용해 가지고 글을 쓰시기를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초안을 쓸 때도요. 제가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쓰라고 해 볼게요. 좀 특이한 초보자용 와인 추천에 대한 글을 쓸 건데 이런 식으로 마크다운 포맷으로 "어떤 내용으로 써라." 뭐 요렇게 제가 명령을 해 가지고 요 글을 써 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 얘가 초안을 써 주게 되는데요. 요 초안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그냥 이 주제를 기반으로 해서 좀 벙벙한 주제를 써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뻔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렇게 쓰기보다는 그럼 얘가 지금 이제 와인을 추천해 주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추천하는 이유를 쓰고 있는데 요렇게 그냥 추천하는 와인에 대해서 이렇게 써 주고 끝내는 요 정도의 글을 쓰기보다는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 가지고 얘한테 요소별로 글을 써 달라고 하고 그 글 중에서 괜찮은 부분을 합쳐서 하나의 글로 생산하는 게 좋습니다. 요렇게 그냥 이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라고 하면은 요 정도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앞뒤로는 아까랑 똑같이 좀 비기너를 위한 와인 레커멘데이션이라고 쓰고 주제를 쓰고 뭐 이걸 똑같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쓰도록 하되 이것의 서브타이틀로 어떤 거에 대해서 써 줘. 이렇게 해서 이 전체를 쓰라고 하지 말고 그 부분 요소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요구 사항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쓰라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와인과 같이 먹을 음식까지도 얘가 답변을 해 주죠. 이게 쪼금 더 구체적으로 얘한테 글을 쓰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 아까 그냥 추천 리스트를 달라고 했을 때보다 요렇게 추천 리스트와 같이 먹을 음식을 같이 달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까 브레인스토밍 할 때 초보자를 위한 와인 팁도 이제 리스트에 있었는데 요렇게 요 와인 팁도 써 달라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와인 팁에 대한 것도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 글을 쓸 때 하나의 주제만 주고 그 "글을 다 써라." 이렇게 명령하기보다는 이 글의 어떤 하위 부분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써 봐라." 그리고 요 관점에서 써 봐라." 이렇게 그 요청을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온 결과물을 참고해 가지고 글을 쓰시게 되면은 훨씬 더 풍부한 글을 쓰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작성해 준 초안을 가지고 제가 글을 좀 정리를 해서 제가 요렇게 간단한 블로그 글을 써 봤고요. 뭐 요런 식으로 네 초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나 여러분들의 문체를 더해서 블로그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챗GPT의 활용은 바로 요약인데요. 챗GPT는 이런 걸 긴 글을 요약해 주거나 아니면 이걸 기반으로 한 짧은 글을 작성하는 데에 굉장히 훌륭한 어떤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요약을 시킬 때 그냥 이렇게 이거를 read 하라고 먼저 시키세요. 그래서 "이 블로그 아티클을 읽어라." 이렇게 해서 넣고 그다음에 명령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이 메타 디스크립션이라는 이 블로그에 대한 짧은 글을 써 보라고 하겠습니다. 메타 디스크립션이 이제 이 글에 검색 엔진에 표시돼 가지고 사람들에게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이 글에 대한 짧은 글이거든요. 이 블로그에 대한 그 메타 디스크립션을 써 주고 한국말로 써 주고 메타 디스크립션 한국말로 쓸 때 77 자를 넘어가면 이게 잘리거든요. 그래서 "77자 이하로 써 달라." 요렇게 명령을 하면은 이 글을 기반으로 해서 얘가 요약을 해서 이렇게 짧은 글을 정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요 짧은 글을 가지고 메타 디스크립션을 쓸 수 있겠죠. 요렇게 긴 글을 기반으로 요약을 하는 데 장점이 있고요. 이 요약을 해 가지고 소셜 미디어에 올릴 때 그 텍스트로 위쪽에 쓰신다든지 아니면 뭐 카드 뉴스를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하나의 콘텐츠로 여러 개의 그 연관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카드 뉴스를 만드는 걸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거를 이제 3 개의 핵심
키 테이크어웨이 핵심 내용으로 정리해달라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써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글을 써주게 되고요. 이거를 좀 더 짧게 전체가 지금 너무 기니까 좀 더 짧게 해달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이렇게 써줬죠.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카드 뉴스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이미지도 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생성해 가지고 요 텍스트들을 이렇게 올려서 결합하게 되면은 굉장히 새로운 카드 뉴스 같은 걸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런 걸 응용해 가지고 뭐 요약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재구성해 가지고 카드 뉴스를 만든다든지 요런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카드 뉴스를 만들었더니 이렇게 그럴싸한 카드 뉴스가 나옵니다. 요거는 텍스트는 여기 써준 걸 제가 조금 수정했고요. 그리고 이미지는 미드전이라는 데서 이렇게 만들어서 생성한 게 됩니다. 이 카드 뉴스의 글과 이미지 모두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자동으로 생성한 거예요. 이렇게 생성한 한 정방향의 이미지를 인스타그램에 포스팅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블로그 글 하나만 쓰면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인스타그램용 포스팅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챗 GPT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를 생산하는 거를 예시로 보여드려 봤습니다. 은근 손이 많이 가죠? 이러한 방식이 API를 이용해서 자동화했을 때보다 속도는 느리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자연 유입이 발생하는 양질의 블로그를 운영하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라도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더 좋은 블로그 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저는 자동 블로그가 저에게 굉장히 큰 윤리적인 화두를 던져줬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인공지능 시대에 창작자는 어떤 윤리를 가지고 창작 활동을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 컨텐츠들이 무한히 복제될 수 있게 됐는데 인공지능 시대에 접어들면서는 이제 원본마저도 희미해지고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즉 내가 원본이 거의 없어도 그걸 뻥튀기해서 생산할 수 있고 그게 디지털 세상에서 무한히 복제하기 시작하니까 영향력의 크기가 굉장히 커진다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회고해보게 된 데에는 이번에 주원규 PD의 노아 AI 사태가 컸습니다. 그게 일종의 그 잘 되는 영상의 그 썸네일과 제목을 벤치마킹하는 툴인데 말이 벤치마킹한 툴이지 거의 이제 스크립트나 뭐 내용까지 카피하는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돼가지고 큰 논란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이 인공지능을 통한 컨텐츠의 대량 생산에서 이게 윤리적인 책임이 없나 나는 떳떳한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특정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카피해간 건 아니지만 인터넷 전체에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약간 가져다가 쓰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이게 전체적으로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문제에서 제 컨텐츠가 완벽하게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는 자동 블로그를 더 요 아이디어를 결합해서 더 뭔가 확장하는 식의 기획을 준비하기도 했었는데요. 그걸 좀 드랍하게 됐고 제 채널의 컨텐츠 방향성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인공지능 시대의 창작자의 윤리에 대해서 제가 3가지 기준을 좀 정리한 게 있는데 이게 제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지만 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구독자님들께 제가 생각하는 이 기준 3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내 컨텐츠의 책임 주체가 분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 말은 그 컨텐츠의 팩트 체크도 해야 되고 혹시나 이게 잘못이 됐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잘못에 대한 책임 소지가 분명히 나에게 귀속돼야 된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챗GPT에 생성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팩트 체크하지 않고 일단 빠르게 트렌드 영상을 찍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컨텐츠 제작자로서의 책임 주체를 분명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제 기준에서는 윤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 컨텐츠가 올바른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올바른 목적이냐에 대해서는 뭐가 올바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주관적인 판단이겠지만 저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서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올바른 컨텐츠의 목적, 내가 추구해야 되는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과 사업의 목적이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돈이라는 거를 오히려 추구하게 됐을 때 제가 생각하는 일의 목적, 제가 생각하는 사업의 본질을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컨텐츠는 제가 지향하고 싶은 올바른 목적의 컨텐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올바른 영향력의 방향입니다. 내가 설사 좋은 목적을 가지고 내가 뭔가 이걸 사람들한테 뭐 돈 버는 목적으로 이걸 하세요 이렇게 알려준 게 아닐지라도 내가 직접 한 게 아니더라도 내 영향력의 방향이 사람들을 안 좋은 쪽으로 조장할 수 있으면 그 역시도 창작자로서 윤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 같은 경우에 저는 GPT-3 API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생산성을 대폭 놀릴 수 있고 새로운 온라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제 진짜 목적이었지만 그것이 사람들께 자동 블로그라는 것을 통해서 자동 수익을 내야 된다. 이제 그러한 열망을 좀 부추겼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올바른 영향력의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컨텐츠였다고 생각하고 제 이 자동 블로그 영상에 대해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법적인 기준 절대 아니고요, 보편적인 윤리 기준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생각한 제 윤리의 기준이고, 저는 이걸 실천하면서 컨텐츠를 만들겠다는 제 일종의 다짐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적한 책임 주체성, 올바른 목적성, 올바른 영향력의 방향이 이 기준에 대해서 동의하시더라도 뭐가 올바른 목적이고 뭐가 올바른 영향력의 방향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걸 가지고 누군가를 뭐 비난하거나 저격하고 싶지 않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컨텐츠를 만들겠다는 그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그래서 혹자는 이 자동 블로그 컨텐츠로 제가 조회수만 단단히 챙기고 이제 그만두는 거냐 이렇게 비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비난에 저도 이제 많이 책임감을 느끼는 편인데, 제가 이제 채널이 성장하기 전에는 아예 이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디지털 크리에이터로서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자로서 제 영향력을 좀 실감하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자동 블로그를 하고 싶어하고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내가 만든 컨텐츠가 올바른 내가 원하는 방향의 어떤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걸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직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제 생각도 오히려 더 분명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너무 큰 크리에이터가 됐으면 이 사람들의 요구와 니즈를 외면하기 어려울 텐데, 현 시점에서 저는 저 스스로를 좀 반성하고 회고해보고 내가 앞으로는 이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방향성을 좀 분명히 해서 그렇게 가고자 합니다. 설사 그게 구독자님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제가 더 큰 크리에이터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안 될지라도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그러려고 이 채널을 만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이전 영상을 내릴까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결론은 일단은 두겠다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이 GPT-3 API를 이용해서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한 좋은 영감을 주고 있다고도 생각하고요. 설사 제가 처음에는 온라인에서 엔잡을 하겠다, 자동 블로그를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해서 실제로 해보면서 잘 안 되는 부분을 깨닫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올바른 컨텐츠가 뭔지도 고민하게 되는 제 일련의 이런 고민과 깨달음의 과정 자체도 여러분들께 공유해야 되는 제 배움의 과정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그걸 있는 그대로 두고 싶어서 그냥 그 두기로 결정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내 채널 어떻게 운영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뭘까? 라는 걸 역설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전 좀 깨달았습니다. 제 컨텐츠는 온라인 세상에서 뭔가 업무를 하고 새로운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수익화, 제2의 월급, 부업 이런 걸 하는 컨텐츠와는 다른 컨텐츠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2023년 연초에는 적극적으로 그런 채널을 벤치마킹 하려고 사실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2년 동안 3,000명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영 구독자가 안 느니까 저도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취지로서 엔잡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이제 약간 엔잡 이런 거를 부추기는 컨텐츠를 만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만들고 나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쪽으로 저를 끌고 가는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원래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본질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커리어가 돈이 아니고 어떤 자기 발견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업도 본질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저는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는 순간 돈도 안 벌리게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돈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이런 수익화나 제2의 월급, 부업 같은 것을 전면화 해가지고 그걸 추구하고 싶지 않고요, 이제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주고 싶지도 않고 이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제 타겟 구독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게 그 채널이나 그런 컨텐츠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 버는 게 정말 중요할 수 있고 절실한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저보다 더 잘 주는 크리에이터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필요가 있는 분들,
그리고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역할은 그 사람들께 맡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좀 제가 잘하는 거, 그리고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 워낙 이런 돈 버는 컨텐츠들이 막 쏟아지고 사람들의 어떤 욕망을 막 자극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메시지들에서 모종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랑 어떤 비슷한 윤리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비슷한 어떤 생각, 어떤 공감대가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이 있는 분들이랑 같이 하고 싶고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이 디지털 세상, 이 인공지능 세상에서 더 잘 일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더 나답게 일하고 그런 통해서 누군가에게 되게 의미 있는 어떤 비즈니스를 만드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는데 제 역량과 시간을 집중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번을 계기로 제가 이 일을 왜 하고 있고 컨텐츠를 왜 만드는지 정확하게 직시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혼자 회고하게 된 것도 있지만 이런 외부의 사건들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댓글로 여러 가지 인풋을 주신 덕분에 이런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댓글을 달아주시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개진해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세상에서 이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신규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을 컨텐츠화 할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일과 커리어에 대한 가치관을 담은 컨텐츠도 계속 만들어서 업로드 할 겁니다. 앞으로도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 챗 GPT라는 걸 이용하면은 이제 업무 자동화나 아니면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아주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웹 개발 같은 것도 챗 GPT를 적용하면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카드 뉴스 같은 것도 저같이 코딩을 못하는 사람들도 그 카드 뉴스를 자동으로 제너레이션 하는 시스템 같은 것도 충분히 챗 GPT와 여러 가지 툴을 노코드 툴을 합쳐서 구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좀 공유하는 그런 컨텐츠로 앞으로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의 생각이 좀 기지되게 공유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